안녕하세요. 얼랜도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1.16% 정도 상승했죠. 아침장에서 큰 폭의 상승했던 이유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트럼프가 했던 말이 다른 것보단 그린란드에 대해서 침공하지 않겠다. 자,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일단 지금 상승을 했고 좀 기대치가 있었죠. 그 다음에 다우도 역시나 5만 가겠다, 10만 가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자, 그런 것들 덕분으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망가지진 않겠다. 자, 그러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 있어서 주가는 올라갔다. 자, 근데 아직까지 확답은 없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매물이 바로 나오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자, 그러다 오들어서 트럼프가 어느 정도 유럽 연합하고 이제는 완전히 연합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관세를 폐지하겠다고 대신에 뭐 영구 인계권이라든지 그런 것들하고 협상을 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다. 자, 그렇게 말하면서 주가는 큰 폭에 뛰었습니다. 뛰었다가 다시금 또 내려왔던 모양이 있죠. 그래서 시장 자체가 왔다 갔다 변동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 현재로서는 되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안 빠지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시장을 갖다 완전히 붕괴시키지 않았겠다. 자, 그런 믿음이 있겠고, 두 번째는 자, 그런 것들이 물건이 나왔을 때 시장이 빠졌을 때 계속해서 대기 자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큰 폭으로 빠지지가 않고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가 지금 이제 1.21% 상승했고, 나스닥이 1.18%, S&P 500이 1.16%, 러셀이 1.98%, 러셀이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러셀이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금 맞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른 거하고 지금 키마우키 맞추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있죠. 그래서 뭐 지금 S&P 500이란지 나스닥 이런 것들 좀 쉴 때 지금 이제 S&P 500이 계속, 러셀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맵을 하나 보시게 되면 오늘 시장을 주로 했던 것은 아무래도 반도체 중심으로 좀 많이 올랐죠. 브로드컴만 조금 일단 좀 하락이 됐는데 뭐 브로드컴도 좀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라든지 AMD 이런 것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계속해서 많이 오르고 있죠. 인텔도 엄청나게 오르고 자, 인프라 까는 쪽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소프트 인프라는 아직까지는 크게 많이 안 오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렇게 AI 인프라 쪽이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테슬라 이런 것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고 구글 메타 역시도 조금씩은 상승했다. 전반적으로 일단 기술주는 다 좋았는데 마소, 오라클, 팔란티아 이렇게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좀 좋지 못한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컨슈머 디펜스라든지 이쪽도 컨슈머 시클리컬 있죠. 이쪽도 좀 좋은 모양이 있었다. 자, 아마존, 애플 이런 것들은 조금 안 좋았고 나머지는 거기다가 상승되는 모양이 있었다. 그 다음에 헬스케어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었죠. 전반적으로 다 좋은 모양이 있었고 뭐 인더스트리얼 이쪽엔 산업주는 항상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은행주는 아무래도 더 10% 그에 대한 이자 상한세에 대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오늘 장에서는 상당히 어제장에 비해서는 거의다가 일단 상승했다. 소프트웨어 빼고는 다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 동안 퍼포먼스 한번 보겠습니다. 에너지가 좀 많이 올랐죠.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 2%, 그 다음 산업재가 1.79%, 그 다음에 컨슈머 시클, 이미 소비자가 1.76%, 그 다음 헬스케어가 1.56%로서 상승을 이뤄갔다. 12개 종목 중에서 12개가 다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어제 장을 갖다 거의 다 만회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이 하루 만에 많이 떨어졌다가 바로 반등했는데, 자, 그렇다면 아직까지 추세는 그대로 자, 상승 중에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S&P 500의 지수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일단 각도가 올라가는 각도 있죠. 이런 각도가 좀 꺾였다는 겁니다. 이만큼 이때는 이 각도로서 뭐 45도보다도 더 경사가 졌으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강한 추세들이 계속해서 꺾이고 있다. 자, 그 말은 조금 올라가는데 힘이 좀 붙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도가 나타나는 이유가 아무래도 올라갈 때마다 좀 꺾이고 있죠. 지금도 좀 많이 꺾여 있는 상태에 있으니까 7천을 돌파하기 위해서 어떤 트리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는 지금 실적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다. 그다음 빠져도 그렇게 많이 안 빠지는 이유는 계속해서 대기 자금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일단 트럼프가 또 어떤 말을 해서 빠진다 하더라도 이 밑에 있죠. 그래서 6,700대. 자, 그 라인대가 아무래도 마진 노선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자, 거기서부터 내려온다 하더라도 뭐 지금 이제 한 3, 4% 정도밖에는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많이 내려온다 했을 때는 고점 대비해서 이때까지 있죠. 그 폭이 한 6.6%입니다. 그래서 많이 내려왔죠. 요 정도, 그 정도가 한 6,500 정도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금 또 반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가는 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가기 때문에 조금 조정받는다면은 그게 매수의 관점이지 지금 이제 던질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재 모습에서 자꾸만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각도가 나타난 이유는 올라갈 때마다 좀 힘이 붙이기 때문에 시간 조정,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 이유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 나누기 PR이 있죠. 그래서 PR의 역수라면 주가 수익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거 자체가 지금 한 22배수 정도 되고 있습니다. P레이쇼가.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22배수를 우리가 한번 해주게 되면 1 나누기 22배수죠.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현재 한 4.5%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4.5% 나오니까 수익률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S&P 지금 10년물 금리가 한 4.2, 4.3까지는 안 가고 4.29 정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조정상에서 좀 주가를 갖다 주식에 투자할 만한데 이게 보다 크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4.5라든지 4.3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시장에 조금 일단 불안한 감이 나타나는 것이 현재 시장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상승의 추세는 있는데 결론적으로 봐서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 보니까 약간씩의 울퉁불퉁한 경우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꺾일 때는 매수의 관점에서 여기서부터 주가가 완전히 꺾여서 내려가는 그런 것은 아니다. 자, 그 이유는 지금 이제 EPS라든지 다른 것보다는 GP, 그 다음에 GDP 이런 것들이 거기다가 상승 중에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10에서 한 14% 정도 일단 아무래도 EPS는 상승 중에 있고 올해 그 다음에 GDP 역시도 마찬가지로 3% 이상의 상승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무래도 경제도 좋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기업 실적도 좋고, 자,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또 금리도 내려오는 그런 실정이 있다. 자, 그 다음 주가가 내려온다면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지 매도 관점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두 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10년물 금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 왼쪽 게 있죠. 이거는 이제 재패니스엔의 10년물 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일단 미국의 10년물 금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미국 거고 요거는 지금 이제 일본 거다. 근데 요거는 지금 원슬리 차트입니다.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2.888% 정도 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최고가를 지금 나타내면서 추세는 올라가고 있다는 거겠죠.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가 아니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지금 10년물 금리다. 추세가 올라간다는 게 중요하겠고, 자, 그 다음에 미국 거를 한번 보시면 이때까지는 쭉 내려왔던 추세입니다. 그래서 추세가 내려왔다가 이제부터 내려가는 추세는 아니죠. 어느 정도 일단 좀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려가는 추세도 아니라는 거죠. 금리 자체가. 그래서 어느 정도는 4.5라든지 그 라인대를 지켜줘야만이 아무래도 여기서 말때 큰 폭으로 뛰진 않겠죠. 그래서 요번에 10년물 금리가 만약에 6월 달에 갑자기 뛰어버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뛸 수밖에 없겠죠. 얘가 뛰면은 시장 자체가 그렇게 많이 한번 조정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한번 체킹하시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의 10년물 금리 아니지 40년물, 30년물, 자, 그런 금리들 있죠. 장기채들. 자, 그와 더불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하시면서 우리가 봐야 될 때다. 그래서 금리 자체가 지금 일본 거하고 미국계 상당히 중요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4.3이라든지 4.5, 4.3 정도 되면은 좀 위험 신호, 그 다음에 4.5를 넘어가게 되면은 주식시장에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 조정을 좀 받는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다음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도 일단 추세가 꺾였다는 거겠죠. 이렇게 가다가 추세가 한번 꺾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다시금 돌아 나오는데, 자,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간과 시간 조정이 좀 필요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모양이 이때도 마찬가지 똑같이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추세가 가다가 이 추세가 한번 꺾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내려왔던 폭이 좀 많이 걸린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어도 한 5파 정도, 1파, 2파, 3파, 4파, 5파 정도 돼야 끝이 난다는 거겠죠. 그 다음 끝나고 나서 다시금 돌아 나가는데, 자, 그런 시간 조정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는 것이 현재 아무래도 지금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여러 가지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과되어야만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것들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우리가 조금 일단 관망해서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XRP 이런 것도 또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불플래그로 좀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걸리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지금 이제 삼각 수렴 후에 다시금 올라가서 요 위에서 놀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 자체가 완전히 밑으로 깨진다면 주가가 완전히 무너지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봐야 될 때다. 그래서 1.5하고 여기 고점 있죠. 자, 그 라인 때 지금 박스권에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길게 보시면은 지금 이제 짧게 보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이런 것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관망의 자세로서 한번 봐야 될 때다. 그래서 법안 통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시간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린란드 관련해서 유럽의 관세 부과를 철회하자 다우지수가 600포인트 급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결국 타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세계경제포럼에서 그린란드를 무력으로 획득하지 않겠다 그렇게 밝힌 후에 좀 상승세를 보였는데 상승세를 보이다가 좀 꺾였죠. 그래도 다시 급등을 했는데 그 이유를 본다면은 트루소셜에서 마크 리테 나토 사무총장과 함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가졌다. 그래서 그린란드와 북극 지역 전체에 대해서 미래 협정의 틀을 마련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런 합의에 따라서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것 때문에 일단 주가는 급등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금융시장을 강타했던 미국 매도 심리가 수요일에 좀 반전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대통령의 관세 부과 중단 발표 이후에 10년 만기 국채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익률은 하락했다. 이 달러 지수도 상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행정부는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광범위하게 인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시장은 행정부가 관세 위협 등을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결국엔 조치를 철회할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 탁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중단 발표 전에 이런 말을 했는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을 갖다 무너뜨리지 않으려는 그런 트럼프의 생각이 의지가 담겨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AMD 같은 기술주가 시장 반등을 주도했고 투자자들은 주초에 관망세를 유지하다 다시금 선호하는 성장주에 몰려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보스 연설에서 또 의회 자신이 제안한 신용카드 이자를 10% 상한제 그 도입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지만은 의원들의 지지 부족으로 실현 가능성은 좀 불투명하다. 그로 인해서 은행 주가가 또 상승하면서 시티란지 캐피탈원 이런 것들이 1%씩 상승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BMO 캐피탈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에서 연설하는 동안에 미국 매도 추세가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금리가 더욱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수요일 오전에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인플레이션, 국내 투자, 유럽 현황 이런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연설을 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덴마크와 그의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존중한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광물 자원이 풍부한 그린란드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섬 합병을 위한 적극적인 협상을 촉구한다. 그렇게 밝히고 있었고 유럽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린란드 장악이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죠.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야욕을 일단 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선거 때문에 잠깐 일단 머물러 있는 것이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협상을 해서 어쨌든 간에 그린란드를 가져오려는 것이 트럼프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무력으로 점령하지 않겠다. 그렇게 밝힌 후에 주식의 선물이 많이 급등을 했죠. 만약에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면 미국채는 더욱더 많이 수익률이 하락했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고 수요일에 연설하자 많은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소폭 하락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미국 자산의 저가 매수자와 원자재의 차익 실현자를 찾아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추세를 뒤집으려는 그런 조직적인 움직임은 아직까지 보이진 않는다. 주가가 약간은 횡보가 되는 거지 완전히 급락으로 간다. 그렇게 보진 않고 있다. 그 말입니다. 또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린란드에 대한 언급한 그 자체가 시장을 좀 안정시키고 있고 그 이유를 본다면 타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는 거겠죠. 또 다른 자산 운용사는 트럼프가 시장을 안정시킬 만한 그린란드 탈출구를 찾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는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도 이야기하는 것이 다우지수가 5만 갈 거다, 10만 갈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 관심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게 무너졌을 때는 자기가 이번 중간 선거에 당선이 되지 않는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 유권자들은 북극의 안보보다는 금리에 더 많은 관심이 많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도 여기다가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안 되면은 일단 그걸 해서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시장 자체가 타격을 받을 때는 그쪽보다는 이쪽에 더 관심을 가지겠다. 그 뜻을 얼핏 지금 이제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본 것처럼 왔다 갔다 시장이 많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백악관 위기를 모면할 방법을 찾는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변동성만 완화시킬 뿐이지 적극적인 변동성은 완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의 채권 시장에서 조용히 자금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보스에서 만난 모든 자산 소유자들은 미국 시장에서 벗어나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부 시장에서는 이미 미국에서 이탈이 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유로화부터 시작해서 일본 엔화까지 6개 주요 통화에 대비해서 달러와의 성과를 추적하는 달러 지수가 8% 이상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자금이 미국 시장에서 좀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게다가 또 해외 금 보유량이라든지 국채 보유량 간의 격차도 1년도 채 안 된 기간 동안 급격히 줄어들었다. 즉 말해서 금으로 많이 갈아타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추세가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기는 좀 힘들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을 본다면 투자자들은 근래한테 사태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들은 그린 사태 역시도 결국은 시장이 극복할 수 있는 최근의 지정학적 이슈일 뿐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마찬가지로 월가의 압도적인 의견도 역시나 투자자들이 이번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이유는 베네수엘라 사태, 제롬 파월의 연준 의장 관련 소식, 신용카드 이자율 제한 이런 것들의 충격적인 헤드라인들이 시장의 실제 상승세를 끊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장기 투자자라면 지금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경제 순풍은 지난 주말 사건들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투자가들이 단기적으로는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변동성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2010년도 초에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시작된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만 어떤 말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시장의 변동은 크다. 그래서 백악관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소식에 취약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그럼에도 이번에 하락세가 올해 하반기에 주가 상승의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S&P 500 지수가 12에서 15% 이르는 두 자리 숫자의 실적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할 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 전망 이런 것들도 긍정적이고 경제 전망이란지 이런 것들이 다 견고하다는 거죠. 그래서 2025년도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의 추정치가 5.3%로서 미국 경제가 아직까지는 화랑을 보이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충분히 일단은 상승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있죠. 이런 것들도 재정 부양책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중간 선거인 만큼 해서 정책 경제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으려는 그런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경기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의 지금의 하락이 조금은 매수 관점이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일종의 쇼핑 목록을 만들어야 될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대형주, 중형주 그중에서도 금융산업, 유틸리티 업종을 선호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저가 소비재 시장이 침체를 고려했기 때문에 소비재, 필수 소비재 관련 주식에는 좀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번에 하락세가 경기 순환주와 동일 가중지수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최근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물러날 때 당신이 나서는 것이 꽤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빠질 때는 매수 관점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험은 존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채권 수익률의 상승 자체가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채권 수익률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지 않는 한 시장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게 4.3이라든지 4.5 이렇게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면은 어려운데 그 밑에 있다는 문제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는 미국과 유럽 간의 관계 변화 또는 투자자들이 예의주시해야 되지만은 트럼프가 위협적인 발언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는 투자자들이 안심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지수가 현재 수준에서 한 6,500까지는 하락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직전 저점까지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4% 정도 하락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매수 쪽으로 마음이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유는 투자의 기반이 상당히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빠지면은 그때는 저가 매수 들어갈 때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제프리스는 투자자들에게 대부분의 트럼프 행정부 관세 관련 판결에 대비해서 해지 전략을 공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상치 못한 관세 유지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풋옵션이나 변동성의 연동상품, 식료품과 같은 방어적인 업종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시장은 대부분이 관세를 갖다 무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판결이 나올 경우는 그린란드 영구권을 둘러싼 미유럽의 분쟁 속에서 무역 긴장이 다시금 고조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해지가 필요하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다음 브로드컴 CEO는 TD코인 애널리스트에게 자사칩에 대한 수요는 끝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은 브로드컴 제품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그렇게 TD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객들과 관계자가 미팅 후에 칩이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칩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개월 동안 목표 주가를 $450로 제시하면서 35% 상승 여력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번에 일단 지금 이제 올해도 한 4% 하락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러한 하락세는 마진 압박, 그다음 브로드컴의 AI의 수주 잔고 감소, 높은 주가, 그리고 AI 업계 선두 기업들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인 시장에 대한 거품 이런 것들 때문에 우려가 되고 있지만은 충분히 아직까지는 여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브로드컴 경영진은 최근에 TD코인과의 화상회의를 가졌는데, 자, 거기서 CEO와 더불어서 CFO가 나와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브로드컴 XPU뿐만 아니라 XPU는 뭐 GPU 외에 다른 것을 다 만드는 걸 말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AI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다양한 부품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네트워킹 사업 부분에서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신시켜줬다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킹 사업 부분에서의 이더넷 솔루션인지 컴퓨터 내부의 하드웨어 구성 요소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PCI 익스프레스 스위치, 광 인터커넥트 솔루션 등이 포함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탄 사장은 네트워킹을 포함한 최근에 공개된 수주 잔고 수주에 상당한 상승 여력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객 수요의 툴링은 큰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로드컴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자, 그렇게 강조를 했다는 거죠. 그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브로드컴의 경영진은 회의에서 지난 12월에 향후 18개월 동안의 출하 예정인 730억 달러 규모의 수주 잔고를 공개한 이후에 수주 규모가 의미 있게 증가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고 자, 특별히 CEO가 이야기하고 있기를 브로드컴과 오픈AI 단연 간의 칩 생산 계약이 해당 수치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지만은 해당 계약이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는 실현될 거다. 전적으로 확신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겠죠. 특별히 브로드컴 AI의 네트워킹 관련 매출이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브로드컴의 AI 수주 잔고 내에서 네트워킹 사업 규모가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호크 프랜차이즈에서 규모 확장과 확장에 걸쳐 있는 의미 있는 모멘텀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XPU가 판매가 AI 매출의 대부분을 계속해서 견인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자, 그럼에도 성능 요구사항이 계속해서 높아짐에 따라 AI 네트워킹은 브로드컴 사업과 클러스터 구축 모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넷플릭스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주가는 하락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월가 분석가들은 넷플릭스의 전망치를 좀 하향 조정했다. 자, 그 이유는 회원당의 평균 시청 시간의 증가세가 좀 둔화됐다. 그것 때문에 좀 하향 조정했다는 거겠죠. 매출과 EPS 이런 것들은 조금씩은 다 소폭을 일단은 비트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 시간 감소, 그와 더불어 분석가들은 회사 이번 분기 실적이라든지 매출 전망치, 2010년도 전체의 마진 전망치 이런 것들이 실망감이 표현됐다는 거겠죠. 그로 인해서 1분기와 연간 실적 전망치는 주로 비용 문제로 인해서 좀 불투명하다. 이런 것들이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용에 대한 우려는 넷플릭스가 워너브라스트 디스커버리를 인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제기가 되고 있는데 스튜디오라든지 스트리밍 자산, 그 다음에 SEC 공시에 따르면은 넷플릭스가 지난 12월 초에 합의 이후에 제한 조건을 갖다 현금 전액 지급으로 변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에 대한 우려가 많아지고 있고 자, 특별히 스트리밍 서비스의 주 문제점으로는 회원당의 시청 시간 감소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수치가 전년 대비 2%밖에는 증가 안 되었고 2015년도까지도 7%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주된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참여율 자체가 1%에서 2%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는 있지만 틱톡이란지 인스타그램, X, 유튜브 쇼츠, 스냅챗 이런 것 같은 짧은 형식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가 스트리밍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기존 TV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유사한다는 점을 우려해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히 젊은 소비자들이 이러한 플랫폼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반면에 집중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편 콘텐츠에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워너브라스의 디스커버리 간에 지금 이제 잠재적인 인수 거래를 둘러싼 불확실성 이런 것들도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거래 승인의 위험이라든지 인수 완료까지의 긴 시간 그리고 아직까지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속적인 입찰 경쟁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주가 하락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브로드컴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을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좀 힘이 좀 떨어지죠. 이렇게 올라갔던 각도가 조금 일단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다시금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겠죠. 그래서 헤드 앤 숄더가 이렇게 나타나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때 주가가 바로 올라가기는 조금은 힘들지 않겠는가. 요번에 실적 발표 때 트리거가 있다면은 올라갈 수 있는데 뭐 실적이 좋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자, 그래서 일봉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제 요 라인 때 있죠. 갭으로 뛰었던 그 라인 때 저번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요 라인 때만 지켜준다면은 어느 정도 다시금 반등은 될 수 있는데 320불대를 강하게 깬다면 주가 자체는 조금 더 흘러내릴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내려오는 폭은 아무래도 280불대 정도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게 떨어진다면은 주가 자체가 더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 라인 때만 지켜주면은 다시금 반등될 수 있는데, 자,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이번에 2월 26일 날 그 실적 발표 때가 트리거가 되지 않겠는가. 그때까지는 그 라인 때가 지켜지는지를 관찰해야 될 때다. 저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